네, 반갑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해석이 되면서 뉴욕 증시 대형 기술주들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으로 시장 분위기는 공포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간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몇몇 요소들이 테마별로 연출이 되었는데 STO 토큰 증권 그리고 자율주행, 딥페이크 보안 관련 주들이 최근 증시 하락 구간에서 시간에 작업 물량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금요일에는 이마저도 하락을 했고 양지사나 신라섬유 같은 품절주들이 상승, 그리고 PPI, 드림시큐리티 같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한 것을 보면 해지성, 블랙테마라고 하죠. 블랙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로 시장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공부방에서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심리가 어지럽다면 잠시 길을 닫는 것도 좋습니다. 하락한다고 주가가 싸졌다고 무작정 어제보다 저렴한 오늘의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 이슈를 만들어내고 살을 가져다 덧붙입니다. 나오고 있는 이슈들은 매달 계속되는 이슈들로 조금은 길을 닫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재에는 악재가 숨어 있고 악재에는 또 호재가 숨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악재성 뉴스는 크게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회피라기보다는 길을 조금 닫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들 느끼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이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재무가 양호하고 우량주 가치대로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심리와 단기 수급이 우선해서 지배하는 시장이 특히 국내 시장이란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호재에도 큰 반응이 없는 지금의 시장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준은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 대금을 수반한 오늘 몇몇 특징 종목들을 보자면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랭라자 FDA 승인 기대감이 있었고 승인에 거래 대금 2조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강원랜드는 최근 거래대금 3천억 이상, 바닥권에서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는데 최근 카지노 규제 완화가 있었죠. 그 소식에는 땅, 머신이 증가가 되고 장소가 넓혀지고 그리고 베팅 한도가 상향을 하면서 규제 완화 소식에 거래대금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눌리는 과정에서는 꼭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유럽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2천억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2,700억.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가 나오면서 소방 관련 주인 한컴 라이프케어가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CTK는 딥페이크 보안 관련주 중에서 거래대금이 최근 목요일부터 후발주 성격으로 많이 붙고 있고 거래대금이 2,600억 이상 터졌습니다. 대봉 LS 많이 터졌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거래대금 990억, 그 다음날 1,300억, 대략 이거래일간 2,3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걸 볼 수 있죠. 오늘 공유 드릴 종목은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10월에 위고비가 상륙을 하고 같은 듯 조금 다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대감에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 뉴로바이오젠의 임상 1상 결과에서 안정성 및 효능이 확인되었고 비만 치료제의 경우 글로벌 기술 이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지난 금요일에 공부방에서 공유를 드렸던 내용인데 차트적으로 볼 때 월봉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때 급등락이 아주 심해서 그렇지 지금도 이런 윗꼬리들을 보면 급등락이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 볼 때 그렇죠. 주봉상 이 종목의 특성상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남기는 종목입니다. 좋지 않다.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좋게 보는 이유는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 시점 2021년 7월 이후로 3년이 넘는 시간 만에 주봉상 최대 거래가 터졌다.
그런 흐름이 일봉상 이 3거래일 정도 만에 터진 거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의 시간에 특징적인 흐름이 있다면 대다수의 종목이 이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1%에서 적게는 1%에서 대략 3% 정도까지 시간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밀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2.76% 정도가 하락을 하면서 3,170원에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런 시간의 하락에서 더 매수 타임으로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살아있는 종목, 이 분홍색 5일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가파르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가파르게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시장과 동조화되면서 하락을 하지만 여기서 거래가 더 줄면서 받쳐주는 자리가 도지 캔들 내지 조그만한 캔들이 나온다면 1에서 3거래일 동안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하락의 분위기보다는 시장과 동조화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받쳐주네, 여기서는 상승으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월요일 시장과 그리고 시간의 하락과 월요일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3,170원보다는 더 아래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그냥 무작정 5일선을 이탈하는 급락 또는 하락이 나온다면 일단 바로 이렇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그만한 캔들로 여러 구간을 받쳐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런 흐름에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봉 LS 시간에 3.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패스. 그 다음에 ICTK를 두 번째 종목으로 공유를 드립니다. ICTK는 딥페이크 보안 관련주 중에서 목요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후발주 성격으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지금 나온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을 일요일에 공유를 드렸던 때가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공유를 드렸던 그런 해석을 보자면 거래량이 최근에 퐁당퐁당 들어왔고 신규주 섹터가 살아있는데 신규 그룹의 후발주 중에서 대장주의 성격은 라메디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거래대금이 가장 최근에 많다라는 거죠. 660억, 지난 8월 30일 금요일에는 1,400억이 터졌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이 장대 양봉의 25% 라인 위에서 조그만하게 마감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급등을 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라메디텍의 이 시점과 ICTK의 현재 시점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 앞에 거래량이 또 퐁당퐁당 들어온 것까지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데 시장과 함께 하락이 나와서 이런 급락장에 이 25%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함에도 지켜줬다, 그건 의미가 있겠죠. 일단 장대 양봉의 절반 값을 유지를 하고 있고 5일선이 살아 있습니다. 대신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이런 5일선의 가파른 기울기보다는 이 ICTK는 보시다시피 조금은 완만합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조금은 더 다져가는 구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의 2% 하락, 2.13% 하락, 여기서 월요일 시장 그런 분위기와 함께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살려주는 움직임이 여러 거래일 동안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도 이런 라메디텍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급등락이 심한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라메디텍은 월화수는 공략을 하지 않고 월화수를 보면 이렇게 거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급등락이 심합니다. 급등락이 심하죠. 그런데 거래량이 없는 이런 목요일, 이 시점이 목요일인데 거래량이 없는 이런 시점에서 주가도 급등락이 없는 시점에서 조금 모아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거래가 터질 때 이럴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터지는 구간은 항상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최고점에 매도를 하겠다 이런 목표는 정말
어려운 목표이지만 이 거래가 터질 때 매도를 하겠다라고 전략을 잡는다면 조금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구간보다는 급등락,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거래가 최대로 터지는 구간에 매도 전략을 잡아볼 수가 있다. 그런 구간이 이 ICTK가 이 거래가 터지는 구간이 아닌 거래가 줄어드는 구간을 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케어. 이런 종목은 크게 전략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너무나도 역배열에 있고 거래가 급증을 해서 바닥권에서 급증을 한 거는 아주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역배열에서 상승한 종목은 10중에 9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이런 종목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다음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파마 리서치와 강원랜드는 두 가지 동시에 특징이 있습니다. 갭이죠. 갭을 이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시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물론 음봉의 시가, 기준가를 바로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에 역시 2% 정도가 밀렸고 밀리면서 월요일 시장과 함께 밀리는데 21선 또는 그와 중복된, 중첩된 구간인 이 갭을 메우는 구간, 그런 구간에 이 두 종목은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한양증권은 패스를 하고 유한양행도 지금 일단 한 번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는데 파동으로 본다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의 그런 파동이 또 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거래대금이라고 보고 이런 흐름을 잘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을 하자면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10월에 위고비 상륙 그리고 비만 치료제의 경우 글로벌 기술 이전 협상 진행 중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다. 일정 모멘텀도 살아있다. 거기서 최근에 이런 하락장과는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다.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올선이 살아있는 한 이 여기서 살아있는 전제 조건 하에 툭 떨어진 도지 캔들이 한두 차례 정도 잘 받쳐주면 이런 종목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ICTK, 이 라메디텍의 이런 시점과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구간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는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한번 잘 보는 전략을 이 거래대금을 믿고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컴 라이프케어나 파마 리서치,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도 거래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상당히 많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서는 믿을 건 거래대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주는 이런 개별 종목과 싸우는 것보다는 그리고 새로운 신규 매수 여러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내 심리와 싸우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심리를 매도하시면 안 되고 이런 악재에도 항상 안 좋은 시장에도 호재, 좋은 시장에 그런 흐름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심리를 정말 잘 유지하시고 좋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